그것은 평범한 밤의 일이었다. 일관계로 인해 집을 이사하게 된 나는 새 집이 마련되기까지 여친네 집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그녀의 집은 방 2개짜리 일반 아파트로 둘이 살기에는 조금 좁았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넓은 곳으로 이사해 둘이 함께 살기로 계획하면서 들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친척 제사로 며칠 집을 비우게 된다. 그녀 집에 붙어 산 지 2개월. 처음으로 여친네 집에서 홀로 보내게 된 나는 조금 적적해졌다. 쓸쓸함을 이기는 데는 술이 최고라고 생각한 나는 편의점에서 며칠분의 술과 맥주를 잔뜩 사다 쌓아놓고 혼자서 외롭게 TV를 보면서 찔끔찔끔 먹었는데 그녀가 집을 나가기 전 빨래가 밀렸으니 세탁해서 정리 좀 해달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 세탁을 시작한다. 시간대로는 저녁을 좀 지났을 때였는데 일단 베란다에 널고 나서 자기 전에 한번 집 안으로 들였다가 다음날 다시 밖에다 널어놓으려고 했던 것을 아주 까맣게 잊고 있었다. 술을 마신 탓에 저녁잠에 빠진 사이에 완전히 밤이 깊어버린 것이다. 망했다. 잠들었었어. 그렇게 생각했을 때 현관문이 덜컹하고 엄청난 기세로 열리는 소리가 난다. 그녀가 돌아오려면 아무리 빨라도 3일 뒤라고 알고 있었던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친이 돌아왔다고 생각해 방에서 나와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현관을 바라본다.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있던 것은 사랑스러운 그녀와는 전혀 거리가 먼 술에 잔뜩 취한 아저씨였다. 차림새로 봐선 직장인 같은 구겨진 정장을 입은 아저씨는 완전 꽐라가 돼서 벌개진 볼을 보이면서 갈치자 걸음으로 집 안으로 올라섰다. 잠깐요. 여기 아저씨네 집 아니에요. 손을 휘저으며 아저씨의 침입을 막았지만 아저씨는 뭘 착각했는지 내게로 몸이 무너져 온다. 와, 미안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아저씨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얼굴로 왠지 고개를 숙인다. 덩달아 나도 인사를 받았지만 그럴 때가 아니다. 아무튼 술 냄새가 내가 마셨던 양의 2배 이상은 마신 냄새다. 집! 잘못 오셨다고요. 아시겠어요? 여기 아저씨네 집이 아니라고요. 소리를 크게 내서 아저씨를 불렀지만 아저씨는 내가 힘을 빼는 것과 동시에 바닥에 주저앉더니 자빠지고 만다. 그리고 천정을 올려다보듯 하다가 나를 보더니 당신 누구한테 그런 거야? 하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래선 끝이 나질 않는다고 생각한 나는 컵에 물을 따라서 억지로 아저씨에게 내민다. 아저씨는 이거 참 친절하신 분이네 라며 코미디 대사 같은 말을 내뱉고 컵에 있는 물을 모두 마셨다. 맛있어. 여기 아저씨네 집 아니라고요. 어디 사시는데요? 3층 사는 마츠나가입니다. 이거 참 신세 많네요. 정말. 아무래도 이 아저씨의 집은 3층이고 마츠나가라는 것은 알았는데 아저씨는 내게 깊이 감사를 표하나 싶다가 갑자기 쓰러지려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이런 데서 본격적으로 잠이 들면 큰일이다. 그렇게 생각해 나는 아저씨의 뺨을 톡톡 치면서 아까까지 내가 먹던 오징어 안주를 내밀어 봤더니 역시나 아저씨는 먹이를 물듯 먹어도 돼? 같은 말을 하며 손에 들더니 먹기 시작한다. 그거 갖고 빨리 나가세요. 이거 맛있네. 나는 말이 통하지 않는 아저씨의 등으로 돌아가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고 단숨에 일으킨다.
허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지만 아직은 아저씨가 일어서려는 의지가 있는 덕분인지 일으킬 수가 있었다. 그때 부엌 찬장이나 벽에 몸을 부딪혀 아팠는데 아저씨도 여기저기 부딪힌 건지 아야! 으아! 하는 소리를 내서 살짝 재미있었다. 그리고 간신히 현관 바닥을 통해 아파트 복도로 데리고 나가는데 성공하자 휘청대는 아저씨의 두 어깨를 잡고 말한다. 제대로 돌아가실 수 있죠? 네. 수고하십니다. 여전히 말이 안 통하는 아저씨는 머리를 푹 숙이고 그대로 바닥에 머리부터 찌으며 인사할 기세라서 나는 서둘러 팔을 뻗어 상반신을 받쳐 올린다. 이렇게 되면 방법이 없다. 3층까지 데려다 줄 수밖에. 나는 아저씨 팔을 내 어깨에 감고 계단으로 위층까지 데려다 주기로 한다. 그동안에도 아저씨는 이렇게 친절하시다니 고맙습니다. 네. 하면서 술 냄새를 풍기고 있다. 3층에 도착하자 아저씨는 이제 괜찮아요. 여기입니다. 네네. 하며 혀 돌아간 소리를 하는 동안 어깨를 풀었더니 다시 고개를 깊게 숙인다. 역시나 중심을 잃고 바닥에 자빠질 기세라 조마조마했지만 아저씨는 두 걸음 정도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 그리고 아저씨는 고맙습니다. 하고 비틀거리며 벽을 짚고 3층 복도를 거북이처럼 걸어갔다. 여기까지 데려다주면 역시나 괜찮겠지 생각한 나는 조심하세요! 듣는 건지도 모를 아저씨에게 말을 하다가 그러고 보니 빨래를 들여다 놓지 않은 게 생각나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로 나가자 그녀의 팬티가 산들거리는 밤바람에 나부끼고 있어 미안한 기분이 들었다. 거의가 그녀의 옷이나 속옷 종류였기 때문에 한밤중이라고는 하지만 한 대다 내놓아 둔 것을 새삼 미안하게 여기며 바로 집 안으로 들여놓는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이틀 후 그녀가 돌아왔다. 나는 바로 그녀가 없는 동안 재미있는 아저씨가 집을 잘못 찾아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먼저 그녀가 이야기를 늘어놓아 나중에 하기로 한다. 게다가 그녀의 말로는 이 근처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대. 라는 내용이었다. 에? 언제? 어제였다는데 아까 아주머니한테 들었어. 아주머니라는 사람은 아파트 1층에 사는 집주인이다. 나도 가끔 인사를 나누는 사이지만 그러고 보니 어제는 야근으로 만나진 못했었다. 내가 야근을 하는 동안 그런 어수선한 일이 있었다니. 나는 그녀에게 문 꼭 잘 잠가야 되겠어. 어디서 그랬대? 내일은 무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물었다. 땡땡이래. 그 장소는 여기서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는 가까운 곳이다. 가깝네? 붙잡힌 사람은 속옷도둑이었던 것 같아. 집이 비었다고 생각해 빈집에 들어갔더니 사람이랑 마주쳐서 자기도 모르게 폭행했다고. 에? 어째서 그렇게 자세하게 알아? 아주머니가 얘기해줬어. 아주머니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고 끼어들고 싶었는데 그냥 맞장구만 쳤다. 그러나 세상은 뒤숭숭하고 위험하다. 그래도 나한테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목욕이라도 할까 일어서는데 그녀는 뭔가 생각난 듯 생글거리면서 입을 연다. 근데 자기야, 아무래도 그 범인이 있잖아. 술에 꼬라서 집을 잘못 찾은 척하면서 들어왔대. 꽐라되면 남의 집에 의심받지 않고 들어가기가 쉽나?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나는 몸이 굳어버린다. 그때 집에 들어온 꽐라 아저씨를 생각해본다.
아니, 그 아저씨가 속옷도둑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아니지만 설마. 이것은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가끔씩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잠든 것 같았고, 문득 소리가 들려서 일어난 시점에 뜻밖의 범인과 마주치는 바람에 주변에 있던 물건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것 같다. 비명을 지른 덕분에 이웃 주민들이 복도로 나오고 마침 그 집에서 도망치던 범인과 우연히 딱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넘겼다고 한다. 참고로 이 소식통은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는 대체 뭐하는 사람일까? 뭐 단순한 반상회 같은 데서 이 주변 정보가 도는 것뿐일 텐데, 나는 그녀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날 밤에 꽐라가 된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쪽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아저씨가 만약 속옷도둑이었다면 아마 내가 여친의 속옷을 그냥 베란다에 널어놔서 젊은 여자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술로 맛이 간척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왔을지도 모른다. 만약 내가 여친네 집에 얹혀 살지만 않았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살짝 무서워진다. 이날 이후로 나는 문단속을 제대로 하게 되었고, 빨래를 널 때는 여자 속옷은 실내에 널어놓는다든가 혹은 내 옷 중 큰 옷에 가려 보이지 않게 널든가 항상 주의를 기울였다. 그녀를 지킨다는 것은 내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 아저씨가 정말 범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저씨가 내 의식을 바꾼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한 달 후 나는 빨래를 널다가 그러고 보니 아저씨와 마주칠 일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시간도 지났고 해서 역시나 그녀에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털어놓아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 고백하기로 한다. 그래서 그 아저씨를 3층까지 데려다 줬다니까. 내가 술 한잔하면서 그녀에게 그날 밤의 체험담을 마치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 3층에 아저씨는 안 사는데? 이 말에 술을 마시던 손이 멈춘다. 뒷날 그녀가 집주인에게 확인해보니 역시나 3층에는 남자는 살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더구나 내가 그녀에게 말했던 아저씨의 인상착의를 가진 인물은 이 아파트에는 살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는 건 역시나 그 아저씨가 속옷도둑. 나와 그녀는 남몰래 속으로 둘이 떨었다. 그녀만은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떨면서도 그녀를 꼭 껴안았다. 이상이 내가 경험했던 살짝 무서웠던 이야기. 아저씨가 속옷도둑인지 아닌지는 결국 나밖에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니 확인할 길은 없다. 집주인 아주머니도 사람을 통해 폭행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라서 범인의 얼굴까지는 모른다고 한다. 나 자신도 특별한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경찰에 알리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별거 아닐지도 모르지만 내가 체험했던 일들 중에서는 꽤나 무서운 편이다. 그리고 이건 그다지 관계없는 이야기일지 몰라도 1년 정도 후에 나는 그녀에게 차였다. 오늘도 혼술이 허망하다.